자, 한세 시럽입니다. 한세 시럽. 자, 한세 시럽이 지금 오늘 아침에 넥스트에서 11.49%가 올라서요. 천하의 로보티즈보다 더 퍼센트가 크게 나오는 이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문 한세 시럽이 로보티즈보다 더 올랐어. 자, 오늘 지금 아침에 지금 화면 퍼센트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지금 상승률이 높은 게 뜻밖에도 한세 시럽이에요. 로보티즈가 11.43이고 한세실은 11.49%. 야, 대단합니다. 무슨 일이 나왔을까요? 갑자기 왜 이럴까요? 막 개발이 땀이 난 걸까요? 자, 보도록 하죠. 딱 이 시기에 이런 흐름 나오기에는 뭐 거의 볼 것도 없죠. 안 봐도 비디오 실적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한세실업은 자 실적 이슈 보기 전에 우선 실적 제목만 한번 볼까요? 그냥 2분기 영업이익이 361억, 전년 대비 193% 껑충 이러고 나서 났어요. 일단 자, 좋은 뉴스가 되겠죠?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 되겠습니다. 저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죠. 자, 실적 나오기 전에 그 전주 같은 경우에 환율 효과, 외국인 관광객 또 나옵니다. 외국인 관광객. 내 맘에 들면 외국인 관광객, 내 맘에 안 들면 그러니까 앞에 롯데 관광개발 같은 종목에서 설명드렸던 바 있죠. 내가 살 때만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내가 살 때만, 니들이 살 때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저 앞에 또 K 패션. 징글징글한 놈의 K. 무슨 이 새끼들은 K자 빼고 나면은 저 K에 속지 마세요. 괜히 국뽕 차오른다 하지 마시고요. K에 속지 마세요. 저 앞쪽에 K자 아주 유명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K맥주. K맥주.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더 맛없는 걸로 소문이 나 있는 우리 맥주. 그거를 지금 K맥주 그러고 난리 쳤던 종목이 있잖아요. K맥주 지랄하면서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더 맛없는 맥주 가지고 붐 일으켜가지고 이게 한우렌 제주 같은 이런 회사들, 한우렌 제주, 테슬라 특례 상장 1호예요. 얘가 무슨 수제 맥주 회사를 테슬라 특례 상장으로 올리냐고. 수제 맥주 회사를 K 맥주 이따위 개소리 하면서 꼬라지 좀 보라 이거야. 상장돼가지고 그러고서는 회사 팔아 넘겨버리고 몇 년이나 됐다고 이거. 그러니까 상장시킨 걸로 해가지고 다 했단 얘기죠. 상장시킬로 내 할 바 다 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장 이전에 자금 받아가지고 빼쓰고 그리고 이제 상장시키는 걸로 다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고서 회사 팔아치워버리고 테슬라 상장 1호 종목이 카센터에 팔렸어요. 일단 카센터. 이제 그거는 이제 바지 사장이고 실제로는 한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사 들어갔죠. 자, 이런 이게 K맥주라는 게 K맥주 얘기 나왔습니다. K자라고 하는 거 이건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객관적으로 보자 이거죠. 자, 이 한세 시럽은 이제 의류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자, 왠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근래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 단어 OEM, ODM. 자, OEM, ODM 한번 뭐 생각나는 종목 없습니까? 화장품 OEM, ODM. 자, 화장품의 OEM, ODM.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OEM, ODM. 자,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가 자, 이래가지고 쭉 올라 들어가죠. 자, 이 한세시럽과 똑같은 똑같은 예전부터 한세시럽하고 둘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의류 OEM 대표주자였던 영업무역 이 회사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환율 수혜주입니다. 대표적인 환율 수혜주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원달러 확률이 고공행진하게 될 경우에 결제를 달러로 받는다 이겁니다. 자, 앞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옷을 대신 만들어 주잖아요. 이렇게 미국에 뭐 여러 가지 쭉쭉 있는 이 해외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이제 주문 받아가지고 옷을 대신 만들어서 넘겨주고 그리고 이 결제를 달러로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아주 먼 옛날부터 가장 대표적인 환율 수혜주에 속해 들어갔던 거고요. 현재의 개념을 보게 된다면 이게 환율 수혜 같은 경우는요,
사실 어제 오늘 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실적 성장 환율 수혜가 들어가서 당겨지는 종목은 얘가 아니고 영업무역이죠. 이쪽이고요. 같은 섹터네. 영업무역입니다. 자, 영업무역은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데 한세는 저렇게 꼬라 박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이 정도 편차라 그러면 여러분 대뜸 뭐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에? 아니, 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벌써 감 잡으셔야 될 텐데, 아, 롱숏 타겠네 라고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롱숏 타겠네. 이 편차가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편차가 벌어져 있으면 그럼 뭐 대뜸 이거 우선 그거부터 나와야죠. 영업무역을 팔고 한세 실업을 당길 가능성. 그렇죠? 언제? 지금 같은 때. 바로 지금처럼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만 되는데 실적이 안 돼도 관계는 없어요. 지들이 샀던 경우에는, 지들이 밑에 저가라고 샀던 경우는 실적이 안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이번 분기가 바닥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되니까요. 자, 이번 분기가 바닥이고 다음 분기는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저쪽 있잖아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GS건설 같은 경우 실적 나빠도 그냥 당겨버리죠. NC소프트 실적 나빠도 그냥 당겨버리고요. 이번 분기가 바닥, 다음 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건설 부분의 실적이 그렇게 주택 부분의 실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완전 데이터 센터 기대 이래가지고 GS건설 당겨버리고, 롯데에너지 실적 계속 안 좋았지만은 회로박 기대, 또 회로박 기대, 또 들먹이면서 또 당겼죠. 이런 식으로 뭐 당기는 거니까요. 관계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같이 움직이던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이 이제 조금 더 나가고 덜 가고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근래 들어가 가지고는 이게 편차가 벌어지면서 좀 많이 벌어져서 움직여요. 이렇게 그 전까지는 같이 쭉 이렇게 움직여 오다가 2024년부터 완전히 벌어져 버렸죠. 2024년부터 그 전서부터 시작해서 2022년부터 영원은 올라가고 한세는 쳐밀리고 하다가 에서부터는 영어무역은 계속 올라 들어가고 한세는 밀려 내려오고, 자, 이렇게나 큰 편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숏 커버가 들어오느냐 아니냐예요. 자, 이제 이 실적에 대한 관점을 이제 다시 또 살펴볼 텐데, 영어무역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좋죠. 실적이 여전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도 500억 추가 매입을 한다 그러고, 지금 이쪽에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자사주도 산다 그러고 배당도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려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예요. 방어주로 노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방어주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쭉쭉 날아갈 때 가는 쪽이 아니라 민기적 거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헤맬 때 뒤에 커브 들어가는 이 방어주 유형의 종목들 제가 몇 개 소개해드린 거 있잖아요. 이 영어무역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가 될 테고요. 자, 한세실업으로 되돌아 들어가 보면 이제 한세실업이 얼마나 좋아졌다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세실업이 앞에 보면 실적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전망 같은 경우도 나와 있는데, 자, 저쪽에 전망을 보게 되면요. 자, 우선 KB하고 SK에서는 매수를 전망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DB 같은 경우에는 자, 매도를 내놨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살펴보게 되면, 자, 우선 K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마트 바이오 회복, 그 다음에 원단 고성장 뭐 이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증익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증권 같은 경우도 여기는 증익을 예상하지만 만입니다. 목표가 11,000원이냐, 이건 뭐 사라는 얘기도 아니죠. 저기 KB증권 쪽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KB 같은 경우에 목표가 3,000원. KB는 그래도 조금 살만합니다. 지금 딱 나와 있는 그대로죠. KB는 그래가지고 좀 좋은 얘기하고 목표가 위까지 얘기한 데 반해서 여기는 증익을 예상하지만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목표가 수준도 굉장히 낮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들어가는, 이쪽에 들어가서 보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관점을 조금 다르게 제시를 했죠. 여기는 이제 목표가를 하향해서도 12,000원이야. 여기 같은 경우는 목표가, 이거 지금 매수 의견을 내리고 목표가 11,000원인데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전에 벌써 내렸어야 될 걸 안 내리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세 충격 때문에 해외 공장을 만들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여기 이제 실적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미국 공략, 그러니까 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앞서 지금 거의 현재 나오는 종목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 내가 사면 기대, 네가 사면 우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놔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이게 수익이 그렇게 안 나고 있다라는 쪽에 이쪽을 여기다가 얘기를 하면 비용 부담에다가 포인트를 두면 가득이가 돼버리는 거고요. 미국 공략 가속,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해외에다가 시장을 공장을 만들고 그쪽을 통해서 이제 더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적 물량이 조금 늘어나게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되면 좋은 얘기죠. 즉 내가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돼요. 실적 자체로는 실적 자체로는요. 자, 넘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넘어 들어가서 살펴보면 자, 이번 실적 같은 경우가 지금 영업이익이 361억이라고 나왔죠. 180억 예상을 했으니까 361억이면 예상치의 배가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자, 예상치 지금 182억 예상에 360억이 나왔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매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400억에 5,600억이 나왔으니까요. 200억 정도 늘었죠. 뭐 요거는 부합 수준 정도 되는 거고요. 뭐 상반기 누적 매출 1조 도파 뭐 이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이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고 매출이 늘어야지. 그럼 매출이 줄어들리? 매출이 줄어들면 그야말로 그냥 개박살 나는 건데 게임 끝나는 건데. 글로벌 패션 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 기업, 그래서 ODM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목해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서 볼까요? 그런데 단기 순이익은 130억을 빌어서 전년 동기보다도 나빠지고 예상치보다도 훨씬 나빠지고 있다. 그렇죠? 예상치에 240억 예상했는데 110억이나 빠져버렸습니다. 요게 앞에서 나오면 그럼 딱 뒤집어 놓으면 지금 요 얘기가 맞다는 얘기죠. 신공 비용 부담 확대. 그렇죠? 요게 지금 맞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앞쪽에 지금 요쪽 같은 경우는 좋은 쪽을 얘기를 한 거고요. 요쪽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운 얘기니까 요 전체를 뭉뚱그려 가지고 다 섞어 버무려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증익이 나올 거, 증익을 기대하는 것도 맞고 비용 부담 때문에 생각보다 속도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자, 사는 놈 맘대로란 얘기죠. 저기서 이제 이 미국 공략 가속 여기다 포인트 더 버리면 좋은 쪽이 되는 거고요. K 패션 같은 거는 개소리는 볼 것도 없고, 자, 여기다 좋은 얘기가 되는 거고, 아니면 뭐 그래 봐야, 그렇죠? 이 소비주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봐야. 자, 그래서 그렇게 공략한다 그래가지고 뭐 성장 얼마 나와? 얼마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크래프톤 같은 종목도 못 올라가는데, 그래가지고 이 공략 이거를 그래 봐야 이거 얼마 나오냐고. 834억에서 899, 여기서 또 올라 들어와요 10%, 거기서 또 올라 들어와요 10%, 연 10%도 안 돼요. 연 10%도 매출 5%밖에 안 되고요. 이익도 연 10%밖에 안 돼요. 그런 뭐 지금 그래서 그럼 5.47배 싸지 않느냐? 싸다. 영업무역은 비쌀 것 같습니까? 싸다. PR이 5배밖에 안 되는데 PE 발에 자. 그 한세 시럽보다 압도적으로 더 좋은, 자, 여기는 뭐 실적이 나빠요? 한세 시럽보다 성장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영업무역, 매출, 이익, 순이익, 성장률 모든 면에서 게임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배당에 자사주 매입도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자, 한세 시럽과는 애초에 비교도 안 되잖아요. 똑같은 섹터예요. 여기도 ODM입니다. 의료 ODM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회사거든요. OEM 똑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들어가 있는 얘가 6%밖에 6배밖에 안 돼요. 한세 시럽이 전혀 싼 종목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쪽 섹터에 들어가면 제가 맨날 이건 종목 취급으로도 안 합니다라고, 이쪽 섹터는 이 섬유의복은 종목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 들은 거 여기 가서 보세요. JS코퍼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예 매년 사상 최대인데도 불구하고 PR 3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올라와서 3배입니다. 한 칸 올라와서 매년 사상 최대죠. 20%대로 성장을 하고요.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종목은 PR 3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한세 시럽이 결코 싸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저 뉴스 보고 반짝반짝 거길래 들어간 여러분들 같은 경우 조금 급하게 들어가셨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싸 보이지만 실적으로 그렇게 싼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실적 케이스 같은 경우도 살펴 들어가 보면 이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의 이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분기하고 이렇게 전년도 전분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뉴스에 보면 항상 지들 유리한 쪽으로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들 있죠. 실적은 왜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면 항상 비교가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쿼터 투 쿼터, 이어 투 이어 이렇게 실적이 발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훌륭하신 나리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무슨 짓을 하냐 그러면 이제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한번 보죠. 2분기 같은 경우는 자 영업이익은 193%가 늘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순이익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매번 장난질 친다라고 얘기 드렸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뭐 여기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연결 재물제표, 뭐 엔지캠, 이거 의견 거절 나왔네요. 저기 이제 메디포스트나 이런 종목들 말고 어떤 뭐 있습니까? 만도. 자 만도. 이건 정정이네. 자 이렇게 보면 실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단기 실적 바로 그 다음은 전기 실적이고요. 전기 대비 나오고요. 전년 동기 실적 나오고 전년 동기 대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하고도 비교를 하고 전기하고도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항상 뭘 하냐면 눈에 띄는 부분, 지들이 부각하고 싶은 부분만 부각을 해. 그럼 여기를 이제 한세 시럽으로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면 자, 이익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 올라갔는데 순이익 같은 경우는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는 쪽이라 그러면 이익 늘어난 것만 보고 때리는 거야. 파는 쪽이라 그러면 순이익이 줄어들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가 제대로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한세 시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또 그 전에 하는 법 같은 경우는 전분기 실적 전년 실적, 그러니까 전년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전분기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로는 나쁜데 지들이 사는 경우는 좋은 쪽하고만 비교한다라고 얘기 드렸죠. 지들이 당기가 할 때는 좋은 쪽만 부각을 시키고 지들이 팔 때는 나쁜 쪽만 부각시키고 그래서 둘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살펴본다면 전 분기를 봐야 되는데 전분기 같은 경우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전분기 그렇죠? 전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는 않죠. 이익이 105억으로 전년 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아예 적자로 들어갔죠. 그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냐라고 하면 이거 사실상 빅베스형이라고 볼 수 있죠. 비용을 미리 반영을 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혹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 이연이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매출이 일부 뒤로 넘어 들어가는 원래 1분기에 나와서 있게 될 게 2분기로 넘어 들어가는 형태 이런 거 의심을 내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야 될 게 이 뒤에 그래서 빅베스가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분기는 거의 다 좋게 나온다. 이거 수도 없이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바로 직전 분기에 전년 대비로 나오는 거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전 분기도 비교를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적자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흑자로 확 돌아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또 적자 나오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다음 분기 또 흑자로 확 돌아 들어가죠. 이 때문에 그 다음 분기 빅베스가 나오는 그 다음 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을 액면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 이마트가 지금 매 분기 이러고 자빠졌죠. 이거 보십시오. 1,500억 갔다가 200억 갔다가 적자, 200억의 적자, 그 다음에 다시 1,500 갔다가 적자, 1,800억 갔다가 적자, 1,800억 갔다가 적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 분기에? 이걸 실적을 액면대로 믿어요? 그럼 망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겁니다. 자. 한세시럽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수급을 보시면 됩니다. 수급. 그래서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커버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한세시럽을 커버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영무역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관이라 그러면요. 영무역 사시겠습니까? 한세 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영무역 삽니다. 이걸 왜 사? 싼 맛은 보이는데.
그 한세실업이 싸면 영업무역은 안 싸요? 영업무역은 고평가입니까? 실적도 좋고 더 좋고 배당도 주고 자사주도 매입 소각하고.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한세실업 보유하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수평이동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보유하고 계신 분은 쭉 뭐 이렇게 많은 분이 보유할 종목의 구성은 아니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섹터 안에서 한세보다 더 좋은 종목이 두 개나 있잖아요. JS코퍼, 영업무역. 자, 그리고 자, 지금 지수가 오늘도 지금 지수가 위로 떴는데 종목 상황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자, 지수는 코스피 지수 2.38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쭉 치고 올라 들어가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수 다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지금 ADR이 코스피가 270대 하락이 587개, 하락 종목이 2배나 더 많습니다. 자, 이러면 오르는 종목은 소수의 종목만 오르고 대부분의 종목에 밀리는 상태.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잘 고르지 못하면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만 왜 이래? 나만 왜 이래? 나만 벼락크지 되게 닥쳤죠? 자, 그런 거 면하시려고 하면 오르고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호건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올라오죠? 금호건설? 자, 요런 게 지금 딱딱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전 겁니다만 최근에 금호건설 다시 올라들고 또 금호건설 잡아가지고 또 수익 내드리고 먹고 또 먹고. 야,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